오늘 갈등의 나라라는 주제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갈등 어떻습니까? 갈등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달라지겠죠? 그렇죠. 내 관점과 뭐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죠? 갈등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많은 나라가 있고 갈등이 적은 나라가 있겠죠, 그죠? 갈등이 많은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혹시 갈등이 적은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갈등이 적은 나라에서 갈등이 적은 나라 맞죠? 뭐가 막 많고 뭐 문제가 많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나라보다 조용하니 그죠? 갈등이 없는 나라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아니네. 네. 좋을 수도 있고. 네. 일단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면 처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이 질문이 갈등이 많은 나라, 갈등이 없는 나라 이 질문이 나중에 제 요거 스피치가 끝나고 난 뒤에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은 처음 생각과 조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공산주의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IPSOS라는 이 글로벌 기관입니다.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가 이제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5위권 안에 드는 리서치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철저히 원래 여기는 영국을 위한 조사였어요. 영국이 이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28개국을 조사를 하고 2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게 지극히 원래 영국 위주의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영국이 글로벌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영국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28개국 중에서 근데 이 중에서 28개국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떤 또 한 유튜버가 되게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 데이터를 28개 국가를 다 이렇게 데이터를 안 보고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안 보고 좀 간추려서 우리 동아시아권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그래프와 미국 이거는 G1이니까 가장 잘 사는 그 미국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그다음에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국가만 간추려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8개 다 보여드리고 26개 국가만 우리 간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질문을 하면 그게 yes or no입니다. 그래서 yes 그렇다라는 그 비중을 이제 퍼센트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보시면 어떤 갈등이 가장 심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28개 국가 중에서 어떤 갈등이 제일 심각하냐를 보니까 1위가 빈부격차입니다. 1위가 빈부격차, 2위가 정치적 의견이고 3위가 사회적 계급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게 갈등이 가장 심각하더라라는 거죠. 전 세계가 빈부격차에 대한 거는 진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굉장히 갈등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해결 안 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산당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국가도 그 어느 나라도 이 빈부격차의 갈등은 해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은 이런 얘기들 먼저 제가 드릴게요. 보시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 말할 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이 압도적으로 28위를 했어요. 꼴찌가 아니고 맨 뒤에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얘기를 할 때 이해심을 가지고 이해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너무 자꾸 정치에서 너무 화를 낸다.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보면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심을 가지고 화 좀 내지 마라. 라는 의견과 너 틀렸어. 너 말하는 방식 좀 바꿔야 돼. 라는 의견. 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네, 그걸 봤는데 글로벌의 평균은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게 더 많죠, 그죠? 다 많아요. 근데 역시 미국은 거의 반반입니다, 그죠? 네, 반반이고 한국 같은 경우도 말하는 방식 바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가 틀렸다. 네 말하는 방식 바꿔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중국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순위권이 중국이 가장 어떤 갈등도 중국은 항상 후발주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냐는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그죠? 최근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여러분 중국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중국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요, 민주주의화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죠, 그죠? 네. 공산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시진핑 말고 전 수석이었던 수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름 까먹었다. 근데 그분이 원래는 마오쩌둥 원래 최초의 공산당은 어, 공부론이었죠. 공동부유론. 그리고 그 뒤에 분이 이제 선부론이었어요. 먼저 잘 살자. 흑묘백묘론이 있었어요.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냐. 쥐만 잘 잡자. 라는 그 선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거의 민주주의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식 공산당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은 공부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부유론이죠. 네, 다시 공부론을 외치고 있는데 여튼 중국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식 민주주의는 가짜다. 중국식 민주주의가 진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나라 김치가 지덕가락하고 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뭐 미국식 민주주의가 가짜고 지네식 그 민주주의가 진짜라고 할 정도니까 참 대단한 나라다 이 나라는 싶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중국의 공산당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생각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한 게 아니라 더 놀랍더라고요. 중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무려 70% 이상이 민주주의를 생각한답니다. 그게 더 놀라운 겁니다. 세뇌가 당한 건지,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진핑을 지지율도 절반 이상으로 넘습니다. 굉장히 시진핑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와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런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 우리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국 애들은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한 그보다도 그러니까 자유와 공의가 있다면 공의를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건 공의입니다. 자유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백신 의무화니까 화염 던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의 자유를 그걸 하냐. 백신 맞고 우리의 자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와 공의의 입장을 보면 자유의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의 존중을 해주고 네가 맞든 안 맞든 네 자유다. 이걸 좀 존중해 주는 것도 맞지만 근데 공의를 따지자면 전체적인 그죠? 예, 우리 모두가 다 맞아야 한다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자유보다도 공의를 더 따집니다. 결과와 성과를 더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면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알리바바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다 박살내고 있잖아요. 박살내고 있고 헝다도 지금 박살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박살내는 게 중국식 민주주의에서는 맞다는 거지 그게. 왜? 빈부격차를 해소하니까 위에 걸 쳐내고 밑에를 더 위로 올려주고 하는 게 더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지금 중국은 저런 상황이고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아시고 이걸 좀 보시면은 중국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갈등 상황 중입니까? 라고 또 물었을 때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어요. 미국이 또 1위 했었고 일본이 또 예상외로 28위를 했어요. 진짜 너무 압도적으로. 거의 문화 갈등 상황이 없어 얘네들은. 일본 없어요. 갈등이 없어. 뭘까? 한국도 꽤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족 갈등이 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한 12개 항목이 됩니다.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12개 항목으로 물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민족 갈등이 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미국이 민족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우리나라가 67%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민족 갈등이 심합니까?
민족 간의 갈등? 근데 이게 67%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일 국가인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인 중국보다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중국은 민족이 엄청 많잖아요. 나라 그 언어도 굉장히 많고. 근데도 중국보다도 훨씬 더 민족 갈등이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민자 갈등도 봤습니다. 이민자 갈등. 당연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흑인, 백인 굉장히 막 심하기 때문에 남아공은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그 시리아부터 해서 그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인 국가라서 굉장히 이민자 갈등이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한국은 또 왜 그죠? 한국이 왜 이민자 갈등이 심각할까를 또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조선족 이런 분들 안 좋아하잖아요. 음. 동남아 오는 분들도 되게 무시하고. 동남아 그리고 또 조선족.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참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도 약간 번외인데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출산율은 굉장히 감소해 왔지만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료 보면서 지금까지 감소 안 했구나. 지금부터 감소하는구나를 보면서 보니까 왜 지금까지 출산율은 감소하는데 왜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냐 보니까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인구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렇게 맞춰진 거랍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이민자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인구가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속 감소해 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민자 얘기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민자 갈등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은 또 왜 갈등이 없을까? 중국 아까 근데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갈등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라는 또 갈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도 거의 없습니다. 네. 또 한번 볼게요. 진보와 보수 등 이념 갈등 심각합니까?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념 갈등의 대명사인 미국은 당이 두 개죠. 공화당과 민주당 두 개죠. 그 정당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는 그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미국이 85%, 우리나라가 87%입니다. 또 아이러니합니다. 또 중국은 물론 갈등이 없겠죠. 여기는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 중국보다 더 낮은 게 있어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무려 34%예요. 갈등이 거의 없어요. 이념 갈등이. 어쩌면 맞다. 이념 갈등 우리나라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약간 색깔이 약간 좌파 색깔을 띠면은 빨갱이라고 약간 좀 저는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은 굳이 따지자면 저는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긴 해요. 저도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오른쪽을 막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너무 좀 좌측을 또 너무 비난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봐요. 근데 여튼 우리나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색깔이 다르면 그렇게 싸우죠. 그러고 보면은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심각하다 맞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본은 또 전혀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볼게요. 지지 정당별 갈등이 심각한가를 또 봤습니다. 또 역시나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높습니다. 네.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높은 거 보니까 정당별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고 일본은 또 갈등이 거의 없어요. 놀랍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학력에 대한 갈등입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 네, 압도적으로. 네. 거의 뭐 미국보다도 훨씬 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이비리그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죠? 근데 그 미국보다 학력 경쟁하면은 미국 굉장히 영화 같은 거 봐도 학력 경쟁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도 인도도 학력 경쟁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근데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압도적 1위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게 또 인생을 건 또 수능이라고 하죠. 근데도 중국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중국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30%에 머물렀었어요. 근데 조금 40% 이상을 올라왔는 그게 지금 학력에 대한 갈등이 중국이 그랬었습니다. 일본은 뭐 거의 없습니다. 뭐 러시아는 거의 없어요. 네. 우리나라와 학력 갈등 무려 70%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와 일반 노동자의 갈등이 심각한가를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글로벌리 한 3위 정도 됩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높았어요. 러시아가. 이상하게. 러시아도 굉장히 높았고 또 이상한 것도 뭐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얘네는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은 또 갈등이 별로 없는 가장 27위, 28위가 됐어요. 거의 후순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녀 갈등 봤습니다. 남녀 갈등. 우리나라 참 재밌습니다. 이쯤 와서 이제 여러분 좀 약간 예상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주인공이구나. 이거는 사실 영국이 조사한 거고, 지극히 영국을 위주로 영국이 글로벌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조사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이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렇게 동아시아가 약간 희한하게 된 거죠. 네, 남녀 갈등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압도적으로 또 1위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27위를 했고요. 네, 일본은 항상 30%입니다. 좀 신기합니다. 빈부 격차, 빈부 갈등을 또 봤습니다. 빈부 갈등 보니까 또 한국이 또 1위를 했습니다. 자, 한국 대단합니다. 1위를 했고요. 네, 중국과 일본은 또 보니까 26위, 27위 거의 또 후반부에 있어요. 또 이 외국을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니까 사우디가 28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는 자국민이 다 부자예요. 그죠? 저희 두바이 가보신 분들 아시죠? 두바이 가보니까 자국민들이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국민들이 거의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국민들은 계급이 높아요. 걔네들은. 공항에서 스탬프 찍는 사람들도 월 1,000이 넘는데요. 군대를 가도 기본 월 1,000이 넘고 1,500 정도. 소위 임관했을 때 1,500이라고 합니다. 월. 뭐 걔네들은 또 자국민이 아프면 비행기 퍼스트 태워서 미국까지 가서 다 고쳐서 또 데리고 오고 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빈부 갈등이 걔네들은 없어요. 걔네들. 그리고 28위를 했고 걔네들 제외하고는 또 중국과 일본이 또 제일 가장 갈등이 없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빈부 갈등 심각하죠. 미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세대 갈등. 네, 우리나라 압도적입니다. 또 이게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위 1등과 2등의 격차가 최대 차이가 난 게 바로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세대 갈등. 우리나라 10대와 그리고 50대, 60대 소통이 과연 될까? 가장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네. 침묵해집니다. 이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이 나이에 20대, 30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말씀 자주 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인도가 무려 60%인데 격차가 무려 2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은.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 갈등. 과연 요거는 제가 바로 안 보여드렸어요. 종교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혹시? 종교 우리나라. 갈등. 왜 우리나라 같아요? 종교 많잖아요. 우리나라 종교가 어디 많아요? 불교, 기독교, 이제 이슬람도 들어오고 카톨릭도 있고 그래요. 무속 신앙도 많고. 혹시 종교 갈등은 어느 나라가 제일 심각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많고. 말고 여기 물었어. 여기 물었다고 여기에. 불교도 많잖아요. 저희가 여기 물었어. 여기. 흐름상 지금 1등이니까 흐름상 1등이니까 한국이.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나라가 제일 그거 할 것 같습니까? 종교 갈등이 이나라 맞는 줄 알았잖아요. 서울에서 계속 그냥 종교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저는 종교 갈등 하면은 보통 인도 이런 데 생각했거든요. 인도는 전쟁까지 하고 그러니까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역시나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종교 갈등의 대명사 인도를 제쳤어요. 인도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말도 많이 달라요. 인도인끼리 대화를 하면서도 통역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투리는 저리 가랍니다. 거기는 민족도 다양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되게 영토 이쪽도 굉장히 그 옆에 뭡니까 그 파키스탄 쪽하고도 중국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 동네가 인도예요. 진짜 인도의 약간 문화 살짝만 보시면은 진짜 와 여기는 진짜 심각하다. 기후적인 것도 그렇고 걔는 적도에도 걸쳐 남반구와 북반구가 완전 다른 나라야. 여기는 적도에도 걸쳐 있고 위에는 거의 뭐 우리나라 저기 북한 쪽 아니 우리나라 또 북쪽에도 있으니까 땅이 워낙 넓으니까. 여튼 우리나라가 종교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은 28일에 했습니다. 미신이 많은데 28일에 했습니다. 미신을 네. 믿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사회 계급 갈등을 또 봤습니다. 사회 계급 갈등은 1위는 칠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또 26위, 27위를 했습니다. 사회 계급 갈등도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왜 그럴까? 일본은 또 아까 항상 야쿠자 계급처럼 약간 그랬나?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와 시골 갈등도 있었습니다. 도시와 시골별 갈등은 또 봤습니다. 한국이 3위를 했어요. 3위를.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독일이 이제 28위를 했고요. 네. 독일이 되게 복지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라고 합니다. 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끝났네 이제. 자, 이렇게 아까 처음에 이념 갈등부터 해서 정당 갈등 쭉 해가지고 도시 갈등까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갈등 산맥이라고 해요. 1위가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볼게요, 한번 표로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동아시아 국가가 동아시아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웃긴 게 같은 동아시아인데 같은 옆나라잖아요. 바로 옆나라예요. 이웃나라. 요 한중일. 근데 우리 이상하게 한국이 1위가 보면은 다 1위야, 다 1위. 뭐 거의 뒤에 있는 거는 요 민족 인종 이민자 요거 말고는 거의 다 1위고 노동 사회계급 도시 요거는 3위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일본과 중국 바로 옆나라인 일본과 중국은 다 28위, 28위, 27위, 28위 1위 다 이런 겁니다. 다 이래. 이게 왜 그럴까? 그죠? 바로 옆나라인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중국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 그 특성상 그럴 수 있다라고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왜 그럴까? 일본은 봤는데 일단 우리나라를 먼저 보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 상황에 갈등 같은 걸 보면은 전쟁하고 있는 거랑 거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갈등 상황이 너무 높아요. 너무 지금 거의 수치가 거의 60%, 70% 절반 이상의 갈등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일본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나라로 유명한 게 이제 일본입니다. 제가 서두에 갈등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고요. 갈등이 없는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네. 일본은 놀랍게도 갈등이 없습니다. 12개 개별 항목 중에서 2개를 빼면 모두 일본은 하위 5등 이내였고 우리나라는 2개를 빼면 모두 우리나라는 상위 3등 이내였습니다. 놀라운 이 대조적인 결과였어요. 일본을 보니까요, 이 선거 투표율이요, 20대 투표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30%대입니다. 투표율이. 투표를 안 해요, 얘네들. 왜 안 할까요?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을까? 그걸 봤어요. 일본은 사토리 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해탈했고 득도했는 이 세대로 합니다. 이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몸소 겪은 거야. 그분들이. 겪으면서 그들이 이제 야망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고 안분지족의 세대가 됐다 합니다. 의욕도 너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투리 세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무 디플레이션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일본 부동산은 90년대, 80년대 이때 부동산 버블이 있고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내리 30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리 30년째. 그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버블이 있었을 당시에 여러분 버블하고 플러스하고 다른 거 아시죠? 플러스는 거품이에요. 거품과 버블은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거품이라고 말하는데 거품은 맥주 거품처럼 이렇게 거품이 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품이 낀 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죠? 30% 꼈으면 30% 빠지는 거예요. 그건 거품이고요. 버블은 비누방울처럼 비누방울 같은 게 버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주 거품은 뭐냐면 플러스라는 거고 버블은 비누방울 같은 겁니다. 뿌아 커지고 터지면 없어지는 거야. 아예 그냥 이게 거품이 거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었던 거죠. 근데 일본은 버블이었던 거예요. 비누방울 같은 거였죠. 도쿄 하나 팔면은 도쿄의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다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일본 땅 전체를 다 팔면 미국이 100배였대요. 그 당시에 말이 안 되는 수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물가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물가가 비싸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 말이고요. 옛날 말이고 지금 일본 물가 굉장히 싼 거 아세요 혹시? 네. 일본 물가 굉장히 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물가는 우리나라의 몇 배다. 그 옛날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돼 있어요. 점심값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점심값 혹시 평균 얼마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점심값 평균 만 원 정도 해, 만 원 정도. 네. 서울 가면 이거 우리나라 수도 기준으로 해서 점심값이 서울에 10,000원 이하가 없어요. 우리 경주만 봐도 그래요. 경주만 봐도 10,000원짜리가 거의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의 도쿄 기준에서 일본 도쿄의 점심값 평균이 6,600원입니다. 하나로. 굉장히 쌉니다. 평균 6,600원이라는 거는 4,000원짜리도 있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쌉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도 일본에 있고 중국에 있죠. 중국보다도 일본이 더 싸요. 디즈니랜드가. 그러니까 상해보다 훨씬 도쿄가 싸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그만큼 일본이 지금 거의 우리 옛날에 알고 있는 일본은 물가도 높고 거의 선진국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중국으로 여행 가실 바에는 제주도로 여행 가실 바에는 코로나 풀리면 일본으로 가세요. 물론 방사능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일본으로 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너무나 이렇게 그 디플레이션 사회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는 월급도 20년째 정체됐어요. 20년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욕심도 안 부리고 뭘 해도 손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갖고 있으면 내리 30년째 하락했으니까 부동산을 가질 이유도 없고 걔네들은 지금은 조금 달랐지만 뭐 주변에 부동산 갖고 있어? 아니 없는데? 야 훌륭하네. 부동산도 없고 주식 갖고 있어? 주식도 없어. 야, 역시 대단하다. 잘했어. 역시 재테크 잘하는구만. 이런 그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 부동산.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본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투표율이 없을까를 보니까 일본 자민당 집권을 60년 동안 했답니다. 걔네들은 당이 바뀐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단 2번을 제외하면 모두 자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65년 중에서 딱 5년만 야당이 집권했고 무려 60년 동안 자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별 관심 없어요. 얘네들. 거의 뭐 공산당하고 비슷한 약간 느낌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심도 없고 투표도 안 해요. 보니까 이 아사히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왜 투표 안 하느냐 당신들 물어보니까 어차피 해도 안 바뀐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 인물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토리 세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토리 세대가 중간만 가자라는 이런 얼굴도 잘생길 필요도 없고 너무 뛰어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중간만 가자라는 그런 이게 좀 심각하다 합니다. 네. 일본의 사회가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얘네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대충 살아도 먹고 살아지더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또 세대 갈등도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대와 50대 어린이 세대 갈등도 없는 게 진짜 너무 없대요. 물었어요. 세대 갈등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세대 갈등에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정치 같은 경우는 그나마로 그 밥 해도 안 바뀌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해봐야 별 다를 게 없고, 뭐, 이런 투자나 이런 것도 별 다를 게 없고,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뭐, 별 관심도 없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쟁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학교, 대기업 가고 하는 이런 약간 무한 경쟁 사회에 접어들어 있다면 지금 일본은 오히려 그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경쟁하라 하면은 아우 야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야,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그게 이유가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얘네들이. 일본이 실업률이 지금 4%, 5%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일본 최호황기 때 맞았던 그 가장 낮은 실업률이 지금의 일본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다 뭐 그냥 취직 다 잘 되니까 굳이 그냥 뭐 아둥바둥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 계속 침체돼 있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후 갈등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태백이라 하죠. 네, 사상 최고의 지금 실업률을 겪고 있습니다. 무려 25%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를 봤습니다. 어제 자료 보니까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률도 65%밖에 안 됩니다. 역대 사상 최저치랍니다. 취업률도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실업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25%가 넘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대강 사라집니다. 대강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알바 좀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해도 대강 사라지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강 사라집니까? 대강 안 사라져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되는데 여러분 택시 분들을 뭐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할 거 없으면 택시나 해야지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저도 그렇게 뭐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할 거 없으면 택시 못 합니다. 택시 혹시 물어볼게요. 택시 하려면요 돈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택시 하려면. 예전에 네, 그 정도 들어요. 택시 차를 살려면은 일단 소나타급은 이상 사야 되니까 3, 4천 들죠. 택시 번호판비가 있어요. 번호판비를 발급 받으려면은 대전은 9천만 원 듭니다. 대구가 싸대요. 대구가 싸서 한 4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번호판비 발급 받는 게. 그게 뭐 그것도 티오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택시 하려 해도 보통 1억 정도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강 안 사라져요. 대강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죠. 네. 우리나라 경제적 대표 단어는 뭐예요? 영끌,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뭐 올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코인 해보겠다고 그냥 도박이죠. 도박에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막 이렇게 아동바동 하는 것도 어쩌면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뭐라도 이렇게 해보겠다 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꾸 M4 세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뭐죠? 그 욜로 얘기도 자꾸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욜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 Z세대가 욜로 하지만 진짜 사실은 기성세대 있으신 분들보다 재테크를 해야 된다.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20대들은 거의 90% 이상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재테크에 더 그걸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진짜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고 모든 면에서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갈등이 있는 나라, 갈등이 없는 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나라 살고 싶으세요? 그럼 갈등이 없는 일본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강대강 사라지는 그런 일본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갈등이 있더라도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성장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무역 수지 굉장히 역대 최고치 나왔어요. 무역도. 네. 혹시 어느 나라 살고 싶습니까? 저는 한국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 고민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갈등과 고민은 곧 성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한테 관심도 별로 없어. 무관심이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다는 거는 이 친구와 이 친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고 관계를 지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게 있기 때문에 갈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갈등이 물론 갈등이 너무 잦다면은 트러블이 자꾸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 사업도 돈 부자, 시간 부자, 친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어때요? 돈이 더 들죠. 시간도 더 없어져요. 시간 부자가 되려고 아메이 사업 시작했는데 시간이 더 없어져요. 돈도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안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조금 더 먹게 되고요. 조금 더 돈이 들게 돼요. 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부자 되려고 했는데 친구가 없어져요, 자꾸. 친구 연락도 안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예를 들면 요거를 이 대상을 두고 친구면 친구, 돈이면 돈, 이걸 두고 이거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없어지는 현상이 있어집니다. 왜? 갈등이 생기거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하는 이유와 해야 되는 이유와 그만두는 이유가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돈이 안 돼서 아메이를 그만둔대요. 내가 친구 부자가 되고 정말 이렇게 관계가 너무 아메이 들어보니까 아메이 하는 사람들 관계가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지. 아메이 하는 사람들 너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메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좋다. 아메이 하시는 분들 너무 친해져야겠다.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관계 때문에 또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시간을 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해야 되는 이유와 아메이를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그 갖고 싶은 걸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갈등이 무조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갈등을 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갈등과 고민은 다시 말해서 성장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고 갈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은 기피하고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대상이더라. 그러면 이 갈등과 고민을 해결을 한다면 나는 성장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갈등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어제의 고민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하면 우리가 성장해 있을 거고 그 고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고민을 작년에 했던 고민을 올해 안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 질 높은 삶, 격이 높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고민 올해 또 하고 또 올해 했던 고민 내년에 또 하고 이 고민의 질이 갈등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매 고민을 하던 걸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박주희 리더님이었죠? 네, 그 리더님의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사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취직을 하려고 다시 이제 취업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원래 다니던 직장보다 더 괜찮은 직장을 들어가게 돼서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나 요 직장 다시 들어가게 됐어 라고 하니까 남편분이 문을 콱 닫고 나갔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지금 돈이 조금 2, 300만 원, 100만 원 부족해서 너는 취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직장을 들어가게 돼서 다시 돈을 벌게 되면 지금 당장 1년, 2년, 3년 행복하겠지. 그리고 3년 행복하겠지.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100만 원, 200만 원 그 고민을 넌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고민을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그 얘기가 너무나 이게 와닿았대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아메이 사업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걱정을 안 하고 돈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했는데 그 고민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해결을 해야 다시는 그 고민을 안 하고 다른 더 나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 하게 되려면은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갈등. 저는 그래서 갈등과 고민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냥 지금 연말이라서 연말이잖아요 또.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에는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지금의 갈등, 올해의 갈등은 나는 무엇이었는가? 내년에 나는 어떤 갈등을 대면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갈등을 찾아다닙니다. 아, 내가 성장을 하려면 어떤 성장을 해야 될까? 지금 저도 사파이어 에메랄드 도전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을까? 스폰서님 그러시더라고요. 매 핀마다 고비가 있다고.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산은 갈등이고 고민인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에메랄드 사파이어를 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을까? 아, 나는 이 산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 산이 있겠구나. 그 갈등이 무엇인지 찾은 거죠. 그걸 찾으면 되더라고요. 나는 이 갈등만 넘으면, 이 산만 넘으면 나는 여기에 도달해 있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 갈등과 대면하고 와서 싸워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나 자신과 싸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싸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해서 그걸 마주하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의 갈등을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다른 갈등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내년에는 오늘 하고 있는 이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저가 하고 있는 고민과 김숙경 리더님이 하고 있는 고민과 홍진희 리더님이 하고 있는 고민은 다를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 고민의 질을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고민으로 우리의 삶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게 바로 갈등의 나라는 바로 성장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30분 하려 했는데 30분 아니다, 40분 했네요. 네.